그럼 이용희의 비밀이 공개되었으므로 쇼크. 김윤과 기채연은 이성치가 일식 감소. 이후 의학으로 공포 판정입니다. 진짜 주사위 왜 이러죠 오늘? 저는 진통제 사용해서 이성치 회복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저 판정 성공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겐 프라이즈 유무가 공개되니까요. 현재 이용희는 프라이즈 훔쳐낸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은 써도 되는 거잖아요. 비밀이 공개된 김에 조금 해설하자면 이용희는 이 프라이즈를 에필로그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희의 비밀을 획득한 여러분은 클라이맥스에서 이 프라이즈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용희는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전투에서 탈락시킬 필요가 있죠. 이럴 수가. 이용희의 비밀은 내 비밀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아무튼 이걸로 나도 이용희도 사건과 관계없는 외부인임이 밝혀졌으니까 기채연이 진범이자 정체불명의 세 번째 검시관인 거겠지. 시크릿 다이스의 정체는 이거였군요. 근데 이 시체 지금 낫고 있잖아요. 그럼 PC2 입장에선 완전 좋은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아까 밀담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고간 회장이 무한리필 최고야. 무한리필 좋아하시네. 당신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아름다운 시체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이쪽도 이상해.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어차피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분명 당신들도 이상한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서 아니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들 분명 이상한 구석 하나쯤은 있다고 있는 걸. 이렇게 걱정으로 조사 판정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채연. 그렇죠? 있잖아. 당신도 비밀이. 채연씨 그런 건가요? 글쎄, 모르는 편이 좋았을 텐데. 여기도 검열된 내용을 해제하는 건 이미 늦었겠죠? 그것은 시나리오의 사정상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예상보다 늦기는 했네요. 좀 더 일찍 서로의 비밀을 파헤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노출된 문자열은 내장을 원해.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을 리는 없고 무슨 뜻이려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사명은 검열되지 않아서 대립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비밀의 검열 해제 조건은 박 검사의 진정한 비밀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왜 본인이 검열 해제 조건을 모르는 거죠? PC3는 처음부터 자신의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검열을 해제할 건데 그 전에 마스터 장면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갑자기 등줄기가 바짝 얼어붙는다. 잊고 있던 의문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검시실에 사람이 3명이나 있을 리 없다. 왜냐하면 오늘 밤 검시에 참여하는 검시관은 2명뿐이니까. 두려움에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다. 검시대에 누워있는 것은 핏기가 가신 창백한 시체. 어째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는 세 번째 검시관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 깔끔히 관리된 웨이브 단발도, 생기를 잃은 창백한 피부도, 흐려진 동공도, 검붉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왼쪽 손목의 깊은 상처도. 잠깐만요. 그럼 기채연의 정체는? 말했잖아요. 모르는 편이 좋았을 거라고. 예.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우선은 쇼크와 공포 판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와, 나 이성치 0이야. 크툴루 마냥 산치가 0되면 즉시 탈락하는 건 아니니 괜찮습니다. 발현된 광기가 이성치를 초과해야 창난하는 거였지? 겁은 많지만 막눈팡이라서 데미지가 없다. 데미지가 있는 건 오히려 이용이 쪽이려나요. 맞습니다. 자신의 이성치가 감소하는 것은 트리거예요. 현실 도피가 발현. 자신의 장면에서 회복 판정 외에 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검시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 같은 얼굴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검시관이 왜 한 명 더 있는 거죠? 오늘은 2명뿐일 텐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 남의 시체에서 장기 털어가는 건 안 이상합니까? 이어서 공포 판정도 실행할게요. 이용희에게 광기카드 한 장 추가. 클라이맥스 직전인데 광기가 7장이나 남는다니 엄청 여유롭군요. 일단 탕류 발생할 일은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속어법으로 PC1이 범인 아닌가요? 뭐?
생각해보면 언동이 가장 범죄자 같긴 했어요. 수상해 수상해. 아으. 나 아닌데? 전 평범한 장기밀 메인일 뿐이라고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살인 같은 건 안 했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악령이에요. 오히려 살해당한 입장이라고요. 나 진짜로 아닌데. 여러분 설마 살인자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죠? 어쭈, 저놈이 감히. 그치만 진짜로 이상해. PC 3명의 비밀이 전부 밝혀졌는데 왜 범인이 안 보이는 거지? 셋 중에 범인이 없나? 아니, 죽음의 진상 핸드아웃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피해자에게 신종마약을 투여한 자가 범인이며 당신은 이 3명 중에 신종마약을 가진 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다시 보니 표현이 이상하네. 이 핸드아웃을 누가 언제 획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아무튼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선 진범의 정체가 반드시 필요한 듯하지만 기채연은 프라이즈를 넘겨줄 생각이 없는 듯하니 범인을 찾는 건 포기하고 사면 달성에만 집중하자. 다음은 PC3의 차례. 메인 페이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체에서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오다가 멈춘다. 살아있는 인간의 대동맥을 잘라도 이렇게까지 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살아있을 땐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셨군요. 이미 죽어버린 건 별 수 없지요. 하지만 누가 범인인지 모른 채론 이젠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왜? 외부인의 소행이 틀림없어요. 밖으로 가셔야 할 거예요. 여기서 급판정하겠습니다. 지정특기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죠? 아니요. 그 판정의 지정특기는 무작위입니다. 1디옥으로 분야를, 2디옥으로 특기를 선택해주세요. 지정 특기를 분야까지 무작위로 정하는 어빌리티는 없을 텐데 무슨 판정일까요? 보고하기면 목표치가 구니까 꽤나 머네요. 혹시 프라이즈를 넘겨주시면 감정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거래가 가능한 프라이즈가 아니라서. 판정은 성공. 대상은 누구죠? 김윤으로 할게요. 마침 원하고 계시기도 하셨고. 네. 그러면 김윤에게 프라이즈 진범의 정체를 넘기겠습니다. 그런 프라이즈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김윤도 프라이즈의 존재만은 알고 있었으니까 소유권을 얻기 전에도 사명은 보여줬어야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어차피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면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와는 달리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프라이즈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 비밀을 알 수 없게 해놓은 거구나. 아무튼 비밀을 열람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크크크. 참 재미있는 비밀이죠? 흐흐흐흐. 원하시던 프라이즈입니다. 잠깐만. 나 지금 좀 충격받아서 글이 머리에 안 들어와. 좀 찬찬히 다시 읽어볼게. 그렇구나. 범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 이 프라이즈를 소유한 사람이 최종적인 범인이 되는 기믹인 거야. 그리고 범인은 사명 달성에 실패하니까 어떻게든 이 프라이즈를 다른 PC한테 떠넘겨야 하는데 이 프라이즈의 소유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차례에서 무작위 특기의 행동 판정에 성공하는 것. 그런데 내 차례는 이미 끝났잖아. 범인 확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전투 장면에도 차례는 있으니까 클라이맥스에서 판정하면 남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프라이즈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범인이 변할 수 있죠? 사실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시간여 인물도 아닌데 과거가 변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프라이즈를 소유하는 행위를 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인이라고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에게 피해자를 죽일 동기와 수단을 제공하고 기억장애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기억을 희미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프라이즈의 소유자가 진짜로 범인이라기보단 범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셋 중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저도, 시나리오 제작자도 몰라요. 셋 중 누구든 범인일 수 있으며 프라이즈를 보유하는 것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란 거구나. 그럼 PC1은 추적으로 공포 판정을 해주세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진범만 잡으시고 PC2는 놓아주세요. 이페인, 여기 적힌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네, 알 수 없습니다. 흐흐흐흐흐. 좋아요. 갑시다. 그럴 수 있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내 말버릇. 그런데 이거 기채연의 장면이라서요. 기채연은 아직 주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이제 와서 딱히 원하는 비밀도 없으니 회복 판정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정특기는 미디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우리 집 고양이 영상으로 정서를 회복할게요. 핸드폰을 쓸 수 있나요? 인터넷이 안 돼도 저장된 영상은 볼 수 있겠지. 아마 용이가 지적한 내용은 유령이 핸드폰을 쓸 수 있냐는 거겠지만요. 아까부터 검시도 같이 했는데 새삼
그럼 이상으로 메인 페이지를 종료하고 클라이맥스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한 검시실. 문득 덜컹 하고 검시대에서 소리가 났다. 잠깐의 침묵 후 검시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잦아든 순간 시체가 빙글 하고 당신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비명을 질렀다. 귀를 찢는 듯한 절규가 검시실을 뒤흔들자 그의 호응하듯 그림자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원 웃음으로 공포 판정해주세요. 여러분 유독 공포 판정만 엄청 강하지 않나요? 아무튼 온갖 부정적 감정을 섞어낸 듯한 불길한 웃음소리와 함께 짙은 어둠 속에서 당신들을 향해 창백한 손들이 뻗어져 나옵니다. 괴이, 웃는 리빙데드가 등장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 종료 조건은 전투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가 전부 없어지는 것 혹은 6라운드가 종료되어 아침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럼 플러치가 아니라 속도를 정해주세요. 웃는 리빙데드는 플롯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주사위로 결정합니다. 전투 장면에서는 속도가 빠른 캐릭터부터 행동합니다. 웃는 리빙데드는 이번 라운드에서 기본 공격을 기체연을 대상으로 실행하네요. 데미지는 1D6으로 결정합니다. 웃음 특기로 회피해주세요. 인세인을 회피치는 속도 플러스 4 아닌가? 그랬죠 참. 2D6을 굴려 9 이상이 나오면 회피 성공입니다. 제 원혼인데 왜 저를 공격하는 거죠? 나는 이성을 잃고 복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본체라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격한다. 도저히 이성을 잃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논리적인 대답. 전투 시작하자마자 HP가 1 남았어. 여러분은 닌자가 아닌 일반인이니까요. 기본 공격 한 방에 죽어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틈틈이 신호비감이 어필하시는데 안 할 거예요. 공격해온다면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웃는 리빙데드를 메스로 깊숙이 찌릅니다. 찌르기로 기본 공격. 속도가 6이면 회피는 뭐 무리죠. 데미지는 4점이면 꽤 크군요. 다음은 내 차례지만 누구를 공격해야 할까? 저를 왜 그런 눈으로? 후후후. 일단 여기선 힘을 합쳐 유령을 무찌르도록 하죠. 웃는 리빙데드에게 의학으로 기본 공격. 메스로 깊숙이 찌릅니다. 또다시 회피 실패. 데미지는 5점입니다. 이거 잘하면 한 턴 만에 죽일 수 있을지도?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네? 차례 마치나요? 왜 그래?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속도 2의 이용이는 행동해주세요. 저도 웃는 리빙데드에게 의학으로 기본 공격. 메스로 깊숙이 찌릅니다. 어째 3명 다 공격 방식이 똑같네요. 그런데 데미지의 상태가? 방피가 하나 발현된 상태이므로 데미지가 1점 추가되지만 그래도 1점은 남는군요. 그럼 2라운드가 되어 웃는 리빙데드의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특수 공격이 나왔네요. 대상은 이번에도 기체연. 왜 나만? 영혼으로 공포 판정을 해서 실패하면 보유한 광기가 무작위로 하나 발현됩니다. 과학적 설명 후 공포 판정하겠습니다. 공포 판정만큼은 진짜 강하네요, 여러분.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찌르기로 기본 공격. 이게 나라니. 원혼은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으로 변하는군요. 그만 잠드세요. 원하는 반드시 풀 테니까. 웃는 리빙데드가 전투에서 탈락했습니다. 원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사라지고 검시실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만약 전투를 속행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면 여기서 전투가 끝납니다만. 저는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용이는 말없이 들고 있던 메스를 손으로 꽉 쥡니다. 하하. 그렇게 나오시겠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기체연은 롤플레이 면에서 훔쳐낸 장기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내 경우엔 비밀을 알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을 거야. 이용이 입장에선 둘 다 죽여버리는 게 확실하게 사명을 달성하는 길이지. 괴이를 쓰러뜨려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나 사람인 것인가? 한창 재미있어지려는 와중에 미안하지만 업로더는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다. 4화에서 끝난다고 했던 인세인 리플레이 웃는 리빙데드. 다음 화에서 진짜로 완결.